테스트 채점. 자, 맨 처음에 해석상 주어는 여러 단어일 수 있지만 어법상 주어는 문장 맨 처음 등장하는 한 단어에 문장 맨 처음에 그렇지 등장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 구나 절이 주어면 단수 동사를 쓴다. 자, 명사 구가 뭐를 말하는 거였지? 그렇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투하고 ing, 그걸 명사구라고 하는 거지. 얘하고 이렇게 두 개가 명사구. 그다음 명사절 4개. what, that, whether 의문. what, that, whether 의문. what절, that절, 뭐 순서는 상관없어. 의문사절, whether절. 이렇게 4개가 명사절이에요. 이런 애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 있다. what, that, whether 의문사가 있다. 단수 동사를 쓰면 된다. 자, 첫 번째, every, book. every는 단수. 동사도. shows. 자, 두 번째에서 주어는 한 단어 뭐? 원의 밑줄 쳐야겠지. 원이 주어. 그래서 has. 색깔펜으로 지금 틀린 거는 체크해야 돼. 너희들이 뭐 맞고 틀렸는지 있다? 걷어서 볼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뭐가 주어? 그렇지. student가 주어였어. 본질이 주어다. 그래서 prefer. 네 번째. student. 그렇지. either 같은 경우는 가까운 애가 주어다. student가 주어니까 use. 그 다음은 was에다 밑줄 치는데 what절이네. 단수 was. 자, 요거는 뭐였지? save였나 saves였나? 자, 어디에 밑줄 쳤어야 돼? away. 그렇지, 잘했어. away에다 밑줄 치고 saves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해석상 그녀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시간 절약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되는 거지. 어서 와. 자, 그 밑에 most of the information 어디에다 밑줄? information이겠지 얘도? 그래서 단수 seems. 그 다음은 어디 밑줄? 이거는 children이니까 need. 그 다음에 주어는 student. 맨 앞에 나온 명사 choose. 첫 번째. 마지막도 어디에다 밑줄? 모델에다 밑줄. 모델. 그래서 predict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예측하는 건 네트워크가 아니라 신경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것의 모형, 모델이기 때문에 단수를 쓴다. 됐습니까? 자, 가지고 선생님한테 낸다. 내고 이제 단어 좀 준비해서 볼 수 있으면 보고. 단수. 단수. 소희는 질문할 거 없었어? 이거 알겠어요? 이게 most of나 half of처럼 수량이나 부분을 나타내면 얘가 주어가 아니라 뭐의 대부분인지 뭐의 절반인지 본질이 중요해. 그럼 information 단수야 보세요. 생긴 게 s가 없잖아. 단수니까 동사는 is. 또 질문 있어? 정도야. 보고 있어? 어머니도 질문할 건? 요거? 이게 지금 children 맨 처음 나온 명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고 회용사고를 이렇게 묶여서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에 맞춰서 얘들을 쓰게 된다. 괜찮아. 나머지는 됐고. 이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 맞았어?
두 개 틀리고? 오, 질문. 너 또 내가 밑줄 왜 밑줄은 또 안 치고? 너야. 그래 하면서 다 밑줄 쳐줬잖아, 내가. 응. 빨리 쳐봐. 이런 질문할 거 있니? 이름. 이런 거 알겠어? 준기도 질문할 거 있니? 괜찮아. 이름. 시우 질문할 거 있어? 응. 아, 얘가 형용사야.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이게 맨 처음 나온 명사니까 몰라도 첫 번째 명사. 여기 맞춰서. 오케이. 응. 어머니 질문. 없어? 그래도 많이 틀렸네? 복습을 해야지. 응? 그지? 응. 질문할 거 있어. 응. 잘했어. 질문할 거. 괜찮아? 응. 준기도 질문? 오, 잘했네. 이름 썼나? 이름 쓰자. 질문할 거 있어. 괜찮아. 다 들었나, 다? 저 이것도 풀긴 했는데. 우선 푼 것만 예측 좀 해줄게. 보고요. 3페이지를 볼 차례다, 그지? 어법상 틀린 거 찾아라 라고 나왔네. 자,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분. 근데 alongside는 무슨 뜻이야? 뭐뭐에 따라서 뭐뭐를 따라 이런 전치사입니다. 정도야. 정도야? 너 책 가지고 앞으로 와. 빨리. 지금 책도 안 펴놓고 뭐 하는 거야? 응? 포켓책이라니까? 자, 답 나왔죠? 몇 번이니? 동훈이 몇 번? 자신 없어? 괜찮아? 어? 승주야 몇 번이야? 아니, 뭐 이미 해놨잖아. 뭐. 틀려도 돼. 수민아 몇 번 했어? 5번. 잘 모르겠어. 중기 몇 번? 4번. 와, 이렇게 다양하다고? 너무 다양한데?
자, 1번에, 이거 기억나? 이거 무슨데? 그래. 또 belief, 믿음, 추상 명사고. 이거 동격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 그럼 뭐만 확인한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키가 주어, is가 동사, to change가 보어. 완전하죠? 맞습니다. 동격뜻 자리 맞아. 2번에 this, is, 비동사 보는 순간 수일치 문제. 우리 했었던 문장 맨 앞으로 간다. 맨 앞으로. 야, 쉽네. this 나와 있고 쉼표는 삽입. 이게 주어라서 is 맞구나가 되는 거지. 3번에 once 같은 건 무슨 문제? 이건 대명사 문제지. 대명사 문제는 어떻게 한다? 쓰지 말아라. 나중에 해라. 알겠지? 얘 제일 짜증나. 다른 거부터. 자, 유징부터 갈까? 4번에 우선 ing야. ing 밑줄 쳐져 있다는 얘기는 뭐부터 확인해야 돼? 자리부터 확인해야 돼. 여기가 과연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러려면 문장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올드오란 접속사가 나왔고 this technique 주어 not produce changes 문장이 끝났어. 그리고 when이 나왔다. 자, when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묶이는데 주어, 동사, 접속사가 나와야 돼. 맞지?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근데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지. 그게 포인트였어. 이 자리는 분사 구문 자리다. 이걸 인지하는 게 1번입니다. 이게 분사 구문 자리. 정도야 빨리 오라니까 뭐해. 요즘 드라마 찍는다고 경도를 기다리며 빨리 와. 자, 그럼 이렇게 인지했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 들어야 되는 건 뭐야? 분사는 ing 분사를 쓸 것이냐 pp 분사를 쓸 것이냐 요거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 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앉아. 시우 방해돼? 괜찮아? 자, 그럼 이거 ing랑 pp의 기준은 뭐가 된다? 분사 구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왜 없다 그랬어? 앞에 똑같은 주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뒤에 똑같은 주어가 있기 때문이었어. 뭘 기준으로? 이 기술을 기준으로 능동수동을 따져라. 이게 문제 의도가 되는 거지. 알겠니? 이 과정이 돼야 돼. 이게 분사 구문 자리다. 주어가 얘구나. 그럼 기술이 사용하는 입장, 되는 입장. 둘 다 되지. 둘 다 되지, 뭘. 둘 다 되잖아. 그래서 뒤를 봐야 돼. 아까 alongside가 무슨 사? 전치사라고 했어. 이렇게 묶이는 거야. 쭉쭉쭉, 어쩌고저쩌고, 몇 가지. 그 말은 use에 대한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가 없는 거지. 뒤에 무엇을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기술이 무엇을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것과 함께 사용이 되는 입장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using이 아니라 used를 써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온 거죠. 자, 5번은 왓절이니까 왓절은 두 개를 확인해야 되겠지? 먼저 얘는 주목보 자리에 써야 된다. 왓절, 주어 자리 쓴 거 맞네. 또 하나는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겠지. 이게 왓의 두 가지였어. 주목보 자리에 쓰였느냐? 이미저리가 주어가 되고 does가 동사니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신적인 이미저리는 이미지화하다 이런 명사가 돼. 그래서 정신적인 이미지화가 하는 것 맞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흥준이가 아까 5번에 누가 아까 5번 했었지? 5번 선택한 사람 누구였지? 준기였나? 수민이었나? 누가 5번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었어? 내가 착각했구나.
자, 넘겨서 30번으로 가볼게. 자, 낱말 문제. 우선 단어부터 정리할게요. 오른쪽 밑에 다 있습니다. socialization. socialization. 사회화라는 뜻이지. 근데 사회화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는 거지?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 남들과 잘 살 수 있게 사회화. foundation. 기초 기반. 그럼 foundational이라는 형용사는 기초의, 기본의가 되겠지. regulation. 규제, 통제. adolescence. adolescence. 그렇지. 이게 청소년기란 뜻이야. 너희들이지? 청소년. adolescence. 너희들이야. comparable. 그렇지. 자, compare가 뭐 하다? 비교하다가 돼. 그래서 형용사 형태가 두 개인데, comparable 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나오고, comparative라는 형용사가 또 나와. 뜻이 다른데, 얘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비교의 혹은 상대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comparable은 비교할 수 있는, 그 말은 비슷한의 의미가 돼요. 야, 너랑, 박보검이랑 비교할 수 있어. 이 말은. 좀 비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비슷한이 된다. 오케이? 주의해 줍니다. 비슷한이에요. practice. 연습 나오면 안 돼. 1번이 뭐다? 관습. 관행. 관습이나 관행이 나와야 되고, 2번은 실천이나 실행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습하다는 맞는데 뭔가를 오랫동안 내가 계속 하는 게 프랙티스야. 그래서 연습도 되고 관습, 내가 실천하는 거 이런 느낌. adjust. 그렇지, 잘했어. 보통 to랑 같이 쓰여서 적응하다도 되고 조정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뭔가 맞춰서 조정하는 게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되는 거지. 자, 구문은 하나. 도치라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쉬워. 간단하게 smart라는 단어가 나왔어. 어떻다는 얘기야? 똑똑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is가 나와버려. 뭐야? 이상하지? 그리고 뒤에 주어가 오는 겁니다. The boy. 이거야. 그래서 원래는 the boy is smart. 그 소녀는 똘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걸 보호라고 하는 거잖아. 비동사 뒤에 있는 말이 강조되려고 앞으로 나가고 조동사 순서가 바뀌게 된다.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도치라는 걸 막 너희들이 막 외우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은 알아야지. 잠깐만, 스마트 이거 주어 아닌데? 얘가 주어구나.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인지해주면. 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항상 보면서 주제를 정리할 때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A, B를 찾는다. 두 번째는 과 관계를 찾는다. 세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찾는다. 알겠지? 이제 더 나아가면 대조 관계도 있는 거고. 자, 감정의 사회화라고 돼 있어.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은 요런 거는 안 읽어도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치? 빼. 그럼 감정의 사회화는 시작한다. 우리 인생에서 일찍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plays foundational role, 근본적인 기능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통제, 발달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라는 건 알 수 있어? 감정의 사회화가 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감정의 사회화에 관한 거. 일찍 시작한데,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한 단어만 더 만약에 표시를 하고 싶다면 나는 요게 되는 거지. 감정의 사회화는 결국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 이게 감정의 사회화구나. 중간에 안 읽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치? 괜찮아. 그러면은 우선 감정의 사회화. 얘는 감정을 통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although, 비록 extra familiar influences. familiar가 뭐겠어, familiar. 얘랑 얘랑 틀려. 얘는 뭐야, familiar는. 이게 익숙한, 친숙한. 그리고 familiar 하면은 그냥 가족의라는 뜻입니다. 살짝 다른 거지. 가족의. 그래서 엑스트라니까 이제 외적인 거니까 가족 외의 영향력들이 이렇게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피어스는 동료, 미디어 이런 것들 삽입 넘기고요. 이런 게 얻는다. importance 안에서, 즉 중요함을 얻는다라는 얘기거든. 뭐 동안에? 청소년기 동안에. 자, 부모들이요, remain, 뭐로 남아있냐면, primary socialization agent. agent가 이제 뭐 주체나, 이런 뭐 매개체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 primary 무슨 뜻? 주요한. 제1의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의. 자, 비록 이런 가족 외의 영향력, 동료나 이제 미디어 같은 이런 게 청소년기에는 되게 중요하대요. 중요성을 얻는데. 그러하지만 부모가 뭐로 남아있냐면은 제1의 첫 번째 사회화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뭐? 뭐를 잡아야 돼? 뭐가 중요해? 아니, 사회화는 뭐 반복됐으니까 이거지. 부모가 제1의 사회화 주체가 된다니까? 아, 이런 감정 사회화는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정보를 계속 잡아와야 돼. 세빈아, 얘기하고 있니? 너도 앞으로 올래? 응? 잠바 벗던지. 자, 예를 들어서가 나왔네. 그러면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까지가 뭐라 그랬어? 그래? 주제다. 기본적으로 주제. 아, 그럼 이 글의 주제는 감정 사회와 이 통제하는 과정은 누구로부터? 보통 부모가 1순위로 부모에서부터 배우는 거다.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야. 자, 그들 자신의 반응들, emotional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여기서 그들은 부모겠지. 부모의 반응들이 serve as 뭐뭐로서 기능을 합니다. 롤모델로서 기능을 한다. 뭐 하기 위한? 감정의 통제를 위한. 똑같은 얘기지. 아, 부모의 반응이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increasing 분사구문 증가시키면서. likelihood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보여줄 것인데 비슷한 반응을 비슷한 상황에서 comparable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을 증가시킨답니다. 이 단어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지? 부모로부터 지금 사회화를 배웠으니까 부모하고 비슷한 반응을 아이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맞는 거지? 자, 부모의 practice, 관습, 관행, 행동이 되는 거겠지? 자, 어떤 시간에서의 이런 행동이나 관습이냐면 그들의 아이가 직면을 했네. 감정적인 어려움을 직면을 했어. 챌린지는 1번 뜻이 어려움이었어. 또한 영향을 줍니다. 감정 통제 발달에도 어려움을 준다. 자, 올소가 나왔으니까 몇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거지. 아, 지금까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그럼 차이점이 뭐니?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딱 하나 차이가 있어. 딱 하나. 내용상. 어려움이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좋고 나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의 통제였다면 특히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려움의 감정이 되는 거다. 이것도 부모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문장을 기점으로 이제는 어떤 감정을 통제하는 얘기? 어려운 감정이 되는 거지. 챌린지, 힘든 감정의 통제 얘기가 나와요. 자, whereas도 접속사죠. 뭐뭐한 반면에. 직접적인 soothing이라는 것은 밑에 아마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나? 위로라는 뜻인데 몰라도 큰 상관 없었어. 그리고 directive는 뭔가를 지시하는 지시적인 그러한 guidance. what to do.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플러스죠. beneficial. 이롭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로운 반면에 그것들은요, 이런 직접적인 것들, 지금 데이는 앞에 나온 이거야. 직접적인 가이던스라든지 위로가 되는 거지. 어쩌면 cultivate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autonomy striving, 오토가 들어가서 자율성. 자율성에 대한 추구를 cultivate 합니다. 이 단어 몰라서 틀리는 친구도 많았을 것이고, cultivate은 뭐 하던데? 원래는 직역하면 경작하다. 경작한다는 얘기는 의역을 하면은 발달시킨다가 되는 거지. 더 키워서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야. 사실 되게 쉬워. 여기다가 별표 쳐보고 이것만 안 써도 돼. 자, 주어가 동사는 반면에 주어가 동사하다야. 그럼 이 둘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겠니? 반대 내용이겠니?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그지? 너는 운동을 좋아하는 반면 나는 음악을 좋아해. 서로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직접적인 위로나 지시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플러스야. 그러한 반면 그런 것들이 청소년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지? 이게 문제 낸 사람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반면이잖아. 서로 말이 바뀌어야지. 컬티베이트는 발달시키다라는 긍정의 단어니까 맞지 않아가 돼야 돼. 됐니? 이게 첫 번째 단서였었고 또 있어. 뒤를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였죠. 위로와 지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로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 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해 주는 게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요. pull away from. 자, 쉼표니까 묵습니다. 그럼 pull away는 멀리 당기다라는 뜻으로 멀어지다라는 뜻이 있어. 청소년들은 멀어질 수 있어. 누구로부터?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 감정적인 위기, 크라이시스. 그럼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자, unless. 만약 뭐뭐 아니라면 이 안에 부정이 들어있었지, 그지? 만약 부모들의 관행이 adjusted 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럼 부모의 관행이 조정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바뀌어야 돼.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멀어질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나왔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지시하는 거, 그런 행동을 부모가 바꾸지 않으면 멀어질 거다. 저런 건 청소년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서도 단서가 된다. 맞니?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위로와 지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딱 너희 때 니들이 친구랑 싸웠는데 막 엄마가 와가지고 야 그거 네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기분 안 좋잖아, 그치? 그런 내용이에요. suitable은 더 알맞은, 우리 suit 딱 맞는. in adolescence, 청소년기엔 더 알맞구나. 여기가 지금 형용사가 나오고 is 나온 순간 이거 도치네, 얘가 주어구나 라고 인지해주면 돼. 그럼 뭐가 더 알맞고 좋은 거냐면 in direct and support of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 자율적인 감정 통제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까? indirect니까 반대잖아. 간접적인, 그렇지. 그래서 간접적인 게 더 알맞다, 플러스가 되는 거야. 직접 위로하는 건 안 좋은 거구나. 간접적인 도움이 플러스가 된다.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감정 사회화. such as 뭐뭐처럼, 뭘 통해서처럼이냐면 interest,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awareness는 인식이었어. non-judgmental acceptance, 판단을 하지 않는 수용. 무엇에 대한 이런 청소년들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수용해주고 인지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거, 이런 게 지금 다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being available, 이용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 청소년들이 대화를 원할 때 그래 내가 대화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더 도움이 된다, 더 알맞다, 이런 얘기.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런 어휘 문제라는 게 단순히 이 단어를 알아 몰라라의 문제가 아니야, 그치? 이 단어는 좀 기본 단어가 나오는데 글의 전체 주제, 흐름, 이런 걸 파악했냐 안 했느냐가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지. 뒤를 보면서 결국 직접적인 도움은 마이너스다, 간접적인 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건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야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글을 너희가 이제 숙제로도 풀어올 거고, 다음 동안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넘겨서 우리 33번 요거 하나만 보고서 쉴 거거든. 자, 단어 같은 것도 선생님이 좀 정리해 준다. 드라이브가 명사로 쓰이면 뭘까? 드라이브, 운전 말고 원동력 혹은 동기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 뭔가를 이렇게 몰고 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이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 나불은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지? 무슨 뜻? 그렇지, 소설. 소설은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 새로운이란 뜻도 됩니다. 오른쪽에 몰랐으면 꼭 찾아서 표시해 놓고 요 단어만큼. 아이고. 자, 이게 빈칸 유형이잖아. 자, 빈칸 유형은 요것만 가이드라인만 하나 줄게.
결국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1차야, 1차. 그리고 가끔씩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장의 절반인 경우가 있어. 그 말은 우리 A, B를 나눈다 그랬지? 여기가 A 들어가면 나머지 B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 알겠지? 그래서 주제를 A, B로 찾아야 돼. 그리고 A냐 B냐를 선택해서 하나를 넣어주면 된다. 자, 한번 풀어보자. 오늘 딱 3분 줍니다. 열심히 해석해봤어? 그건 아니고, 답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있잖아, 그지? 보면서, 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 자, 시간 다 됐네. 1번 한 사람 손. 2번, 3번, 4번, 5번. 4번이 압도적. 3번 아니면 4번인가 보다, 그지? 3번 아니면 4번. 정답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정답. 자, 베토벤의 동기 나왔죠? 뭐 하고자 하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하는 이런 베토벤의 동기는 반영이다. 그의 curiosity, 호기심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동그라미라도 좀 쳐보자. 뭐가 키워드? 어? 그렇지. 하나 더.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즉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욕구가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 구체적인 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그것이 뭐를 반영한 거다? 호기심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의 뇌는 뭘 경험하냐면 보상을 경험한다.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을 때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자, 뭐의 과정에서 탐구하는데 uncertain, 뭔가 좀 불확실한 이런 걸 탐구할 때. 예를 들어 음악적인 phrase, 문구란 뜻인데 여기선 구절이라고 하면 되겠지. 어떠한 우리가 절대로 플레이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복되는 거 보이죠? 아,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보상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이런 단어는 그냥 플러스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계속 이걸 찾아내려고 해. 그리고 우리가 절대 들어보지 못한 거 새로운 거구나. 똑같은 얘기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리 한번 하는 거지. 자, A는 호기심, B는 뭐라고? 새로움의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플러스다. 우리에게 보상의 감각을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거다. 이런 얘기지. 기준이 잡혔잖아, 그지? 이게 계속 가거나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자, 우리의 호기심이 또 나왔네. lead to, 이어지다. 뭔가 새로운 걸로 이어지면은 그 결과의 보상은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플레저, 즐거움의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아, 보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즐거움이구나. 앞에 지금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그대로 반복이야. 호기심이 이어진다. 새로움. 아, 이 얘기 그냥 하고 있잖아. 아, 이거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 1도 변한 거 없어. 완전 똑같아. 자, a number of, 많은 연구자들이, investigators, modeled, 자, 모형화를 시켰답니다.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 뭐가 나왔습니까? 연구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연구나 실험이 나온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 이미 주제다, 이게. 이걸 연구로서 한 번 더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바뀔 리가 없다고. 아, 주제 끝난 거야. 그리고 이 연구의 분야가 어디? 똑같이 호기심인데 작곡이라는 컴포지션. 아, 지금 이 연구를 통해 호기심이 어떻게 새로운 창조, 다시 말하면 음악의 작곡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시이면서도 연구, 다시 주제를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베토벤의 경우에 컴퓨터,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될 거야. 컴퓨터 modeling focused on the 22 piano sonatas written after blah blah blah. 자, 이게 동사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동사는 여기 있어. 얘는 PP였어.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로 막 분석을 했어. 어디에 집중되어진, 초점 맞춰지는 거야. 23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되어진 컴퓨터의 분석이. 자, 근데 어떤 소나타냐면, age 13, 13세 이후에 쓰여진 곡들이 되겠다. 드러냈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 자, 내용상은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거 안 중요하다. 지금 컴퓨터로 분석했더니, 아, 밝혀진 결과가 이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좀 몰라도 큰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 이게 이제 글을 좀 빨리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쳐보고 reveal that 여기다 밑줄 치고 that 이하가 중요 정보다. 이 부분은 몰라도 상관없었다.
아니, 32개 이런 거 32개가 중요하겠니? 안 중요해. 13세 이후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해. 나중에 나이 나오면 그때 중요해지는 거야.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음악적인 패턴들 발견되는,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패턴들이 감소를 했더라. 나중에 교향곡, 소나타에서 감소했다.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이 뭘 포함하는 패턴인데 유니크, 독특하네. 특정한 소나타의 독특한 새로운 패턴 증가했더라 이거야. 자, 단순화 시킬게요. 뭐는 감소했다. 음악적인 패턴은 감소를 했어. 그리고 새로운 패턴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빵. 아니, 음악적 패턴이 감소했다라는 게 뭐야? 한 번에 봤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대신에 우리는 뭐는 알 수 있어. 반복되는 이 지점은 볼 수 있잖아. 아, 새로운 게 증가했다라는 거. 즉, 베토벤은 호기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걸 창조했다. 새로운 패턴이 늘어났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네모 쳐볼게요. In other words, 얘는 해석. 다시 말해서, 즉 앞문장과 이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 같은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얘기. 자, 베토벤의 음악은 삐리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As his curiosity, 그의 호기심이 drove exploration,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이때는 동사로 이끌다. drive, 이끌었을 때, 호기심이 새로운 음악으로 이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를. 호기심이 새로운 작곡으로 이어졌을 때.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 다시 말해서니까 여기서 핵심을 그냥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뭐밖에 없어. 요게 증가했다. 이걸 다시 여기다 쓰라니. 다시 한번. A, B를 잡았잖아. 여기 봤더니 A 나왔잖아, 호기심. 이게 새로운 걸로 이어졌잖아. A, B 이미 나왔어. 주제 깔아주고 이 주제를 이 앞문장과 똑같이 다시 말해서니까 이걸 배경으로 이걸 여기다 다시 써라. 그냥 그게 문제의 의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뒤에까지 봐볼게. 호기심이라는 것이 강력한, 역시나 드라이버도 원동력, 인간의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 끝까지 A는 B다. 그냥 이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똑같은 얘기. 그치?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나 너희가 여기 있는 부분이 좀 해석이 안 됐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그래도 이 주제를 기준으로 어쨌든 답을 골라줘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자, 1번을 보면 더 스탠더다이즈드한 패턴을 가졌다. 더 표준화된 패턴. 얘는 안 되는 이유 알겠어? 왜 안 되니? 정반대 진술. 표준화됐다는 얘기는 기존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반대 진술인 거야. 반대를 써놓은 거야. 이게 보기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거지. 반대 진술. 두 번째, 얻었다. 더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얘는 답이 안 되지. 왜 안 돼? 그냥 무관한 거야. 인기 얘기 1도 안 나왔어. 아, 얘가 새로운 걸 얻어서 인기 많아졌나? 네 생각인 거지. 이렇게 2차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와 있는 걸 찾아줘. 3번에 became less predictable. predictable은 예측 가능한. 그럼 less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얘기지.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괜찮아요? 무슨 얘기랑 똑같아? 새로운 패턴이 나왔다. 예측이 안 된다. 괜찮네. 4번 반영했습니다. unstable mental.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반영했다. 아, 베토벤이 약간 정신이 불안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왜 4번으로 갔지? 그지? 이제 보니까 역시나 아예 무관입니다. 전혀 1도 언급 안 된 얘기였어. 5번에 attracted, 끌었다, 끌다, 모으다. 더 적은 관심을 비평가로부터. 자, 비평가 얘기 또 1도 안 나왔죠? 관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무관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답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뻔해. 너희들이 조금 어렵거나 복잡한 걸 한번 딱 막히는 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정리를 하냐 안 하냐. 정리가 돼 있으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4번이 답으로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나중에 그냥 쉽고 이런 건 그냥 풀지만 좀 어렵다? 자꾸 요 습관, 요거를 이 정도 할만하지 않아? 이 정도 적을 수 있잖아. 그지? 요거를 하냐 안 하냐. 민세 알겠니?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우리 넘겨서요. 이제 6페이지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요거 좀 어려워. 71%라는 오답률이 보여주듯이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었고, 글 자체가. 우선 단어부터 정리해보자. quantifiable. 우리 quantity. 그렇지. 그래서 양을 잴 수 있는 수량 측정 가능한. 형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수량화 가능한, 수로 셀 수 있다는 얘기지. measure가 뭐였어? measure. 측정하다. 역시 측정 가능한. 두 개는 비슷한 단어겠지. 자, 콘크리트. 어우, 좋아. 구체적인. 그래서 추상적인의 반대 단어로 쓰인다. 이렇게 우리 건물 지을 때 쓸 콘크리트. 간단한 거니까. 바이어스. 편향, 편견. 좋아요. 자, end가 끝도 되지만 명사로 쓰이면은 목적이란 단어도 된다. 결국 끝이 목적인 거잖아. 그지? 목적. count는 뜻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수를 세다. 또 자동사로 중요하다. 그렇지. 우리 matter라는 단어도 문제도 되지만 중요하다라는 동사로 쓰이잖아. count도 똑같아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prioritize. 그렇지. 우선순위하다. 우선시하다. prioritize A. A를 더 중요하게 우선시하다는 뜻이고, valid. 그렇지. 유효한 혹은 타당한 이란 뜻이었어. 플러스 단어가 되는 거고, substitute A for B. 우선 대체하다라고 보통 사전에 나온다. 대체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썼어. 나는 substitute water for milk. 자, 물하고 우유야. 뭐를 뭘로 대체한달까? 물을 우유로 대체하는 걸까? 우유를 물로 대체하는 걸까? 뭐를 뭘로? 물을 우유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헷갈려. 이게 헷갈려. 그래서 아예 해석 자체를 대체하다도 되지만 대신 쓰다 해주면은 안 헷갈린다. 대신 사용하다라고.
그럼 뭐를 대신 쓰는 거야? 물을 쓰는 거야. 뭐 대신? 우유 대신. 알겠지? 물을 위해서, 아니, 우유를 위해서 물을 대신 쓰다니까, 아, 우유 넣어야 되는데, 물 넣어도 된다. 이게 된다. 됐습니까? 대신 쓰다. 이렇게 해서. 자, 거기 글에 맨 왼쪽 보면은 6번째 줄에 벗이 있다. 그지? 벗. 거기서 한번 동그라미 팍팍 쳐주고, 한번 끊어줘. 그럼 글의 전체 구조는 알겠지? 벗 위에까지 하나가 나올 거야. 그리고 벗 이하로 또 뭔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자,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이거 이렇게 해야지 풀린다. 벗 앞까지 해서 잡아봐. 키워드 A를 잡던 A, B를 잡던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보세요. 그리고 벗 이하에는 얘가 뒤집어질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거 먼저 표시하면서 한번 풀어보자. 그래야지 풀린다. 단어 모르거나 해석 안 되는 부분은 말해. 도와줄게. 오른쪽이나 왼쪽에 키워드 적어놔야 돼. 그거 점검할 거야. 아직 읽어봤어? 한번 정리 한번 해봐. 뭐에 관한 글이고 무엇을 말하고 정리를 한번 꼭 해봐야 돼. 정리해봐. 하고 있어. 여기 표시하라고 했지. 동그라미 쳐고. 이거 앞에 내용만 빨리 좀. 정리 한번 해봐. 아무 데나 해도 돼. 여기도 여기까지는 다 읽었잖아. 정리 한번 해.
뭐에 관한 글이야? 하나는 적을 수 있잖아. 뭔가 막 정리가 안 돼. 틀려도 돼. 틀릴 걸 뭘 두려워해. 해봐야지 늘지. 자, 10초 후에 확인. 혹시 답이 나온 사람 있니? 1번 한 사람, 2번, 3번, 오, 4번, 5번. 오, 좋습니다. 오, 우선 선택했다는 것 자체 칭찬해. 잘했어. 자, 기술자들이 항상 찾는다라는 표현이었지? quantifiable matrix. 측정 기준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에. 수량 가능한 측정 기준을 찾는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 얘 중요해? 아니야. 찾는다는 얘가 필요한, 이게 이거지. 여기에 관한 글이겠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한 input,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입력값입니다. 어떤 모형에다가 측정 가능한 입력값을 집어넣는 것은 그들의 라이프 블러드는 생명의 피다? 목숨줄이란 얘기야, 이게. 너무너무 얘들한테는 중요한 일이란 얘기야. 목숨줄. 그리고 뭐처럼 사회적인 과학자들처럼 이 기술자들은 별표. 왜 별표 쳤어? need to라든지 should라든지 must라든지 다 뭐야? 그렇지. 뭐뭐 해야 된다. 필자에 주장이 담겨있는 말투가 되는 거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완전 중요한 거야. 대놓고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힘을 빡 줘서 읽어야 되는 거지. 필요 있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과학자는 identify, 구별하고 식별, 확인을 해야 된다. concrete한 measure를, 구체적인 수치, 측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혹은 praxis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봐봤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단어야. 자, 한번 얘기했었다. A가 나와 있고 지금 쉼표로 여기도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or B. A와 B는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라고. 그지? 보통 명사가 A and B, A or B가 있으면 대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몰라도 돼. 얘가 그냥 얘를 나타내. 알겠지? 구체적인 측정값을 확인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progress, 진보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assessing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도 중요한 건 뭐겠어? 이거잖아. 자, 지금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니?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대상이니 다른 대상이니? 같은 대상이겠지. 수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너는 100이야. 너는 80이야. 구체적인 측정.
치수. 너는 80이야? 70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주인공 단어는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기준. 구체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해. 이거 꼭 있어야 돼. 이런 단어가 뭐가 중요해?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이게 필요해. 이게 명사 중심이라니까, 키워드는. 동사는 그냥 흐름을 말해주는 거고 명사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아주면 된다. 자, 이러한 필요성,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 필요, quantifiable process를 위해서, 수량 가능한 역시 이걸 위해서, 자, 생산해 냅니다. 바이어스를 플러스 마이너스지. 편향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일 리가 없어. 무조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편향, 편견. 어느 쪽으로의 편향을 만들어내냐면 measuring things,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easy to quantify, 수량화하기 쉬운 것들을 측정하는 쪽으로의 편향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럼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A는 이거야. 이게 필요해. 기술자들이 이게 필요해. 그런데 이런 필요에 의해서 결국 여기에 대한 편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측정 가능한 것으로의 편향. 이게 필요해서 이것을 편향하게 된다. 결국 이 단어만 써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문제가 그대로 주제가 되거나 해결책이 나온다 그랬어. 그런 걸 좀 예상을 하면서 봐. 자, 하지만 간단한 이런 측정 기준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 멀리 데려가는데 중요한 목표로부터 어웨이니까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멀리 떨어뜨릴 수가 있다. 어떤 목표? 우리가 정말로 care about,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요구하는데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mplicated. 혹은 극도로 어려워. 여기도 심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뭐 하기에? reduce to any measure. reduce는 줄이다인데 이것도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로 쓰여서 줄어들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measure, 측정으로 줄어들기에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그러한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야. 간단한 매트리스는 우리를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중요한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복잡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간단한 것만 하려고 그래? 안 된다. 복잡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뒤에 내용은 뭐 같은 얘기니까. 그럼 여기도 정리해 보면은 간단한 기준, 측정 기준, 이거는 마이너스야. 그리고 복잡한 기준이 있을 때 얘가 우리의 목표, 목적,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간단한 기준, 복잡한 기준, 위에 나와 있었던 지금까지 측정 가능한 기준, 이게 간단한 기준이니 복잡한 기준이니? 그렇지, 이게 연결되면 끝난 거지. 얘가 얘인 거야. 측정하기 쉬운 거, 간단한 거, 측정할 수 있는 거, 이게 간단한 기준이 되는 거죠. 100, 80, 90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간단한 거지. 이거 마이너스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편향되는데 이거 대놓고 이제 안 좋아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뭐 했을 때 우리가 가질 때 imperfect 불완전해 나쁜 praxis를 가질 때 나쁜 거 마이너스 이거지 뭐. 이거 지금 다 지금 A에 관한 얘기입니다. A 이 글의 주인공 단어에 다 똑같아. 우리는 쉽게 떨어진다. 네 일루전 아래로. 일루전은 착각하게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이런 단어는 마이너스다 밖에 의미가 없어. 착각이 키워드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아, 이거 마이너스야.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좋은 목적, 목표를 위해서 and. 근데 뭐 없이냐면은 실제로는 genuine progress를 만들지 않고서 genuine, 진정한. 얘가 플러스 단어지.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진보, 발전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향한 worthy solution, 가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거지. 정리 안 해도 돼. 지금 계속 A 얘기하고 있잖아. A. 이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이 정도 반복됐으면 끝났지. 아,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구나. 이거는 마이너스다. 안 좋은 거다. 여기에 편향된 거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락시스 그냥 똑같은 단어야. 측정 기준이야. 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은 기술자들이 종종 빈칸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 프락시스 이거에 관한 얘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결국 문제점, 마이너스 내용 들어가면 돼. 문제니까. 즉 문제는 이거야. 아, 그냥 얘는 이거야를 문제야란 말로 바꾼 거지. 주제를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할 게 없어. 이미 끝났어. 어떤 말이 고한다는 얘기가 말하답니다. 어떤 속담이나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이제 얘가 말장난인데 이때는 지금 세다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이라고 셀 수 있는 모든 것. 셀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 counted 될 수 있다. 아이고, 미안해. 거꾸로 미안해. 이게 중요하다니. 미안해. 미안하다. 요게 이제 그 세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럼 다시 한번 중요한 모든 것들이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중요해 안 중요해? 살면서. 사랑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셀 수 있어? 나는 너를 80만큼 사랑한다. 안 되잖아, 그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다 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not everything, 또 모든 것이 아니다. can be counted.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즉 되게 함축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아, 측정 가능한 거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복잡하고 셀 수 없는 게 중요한 게 될 수가 있구나. 한 문장으로 이제 몰아놓은 거지. 중복되는 거 지워버릴게. 똑같은 거. 끝. 아무튼 답은 다 여기 있어. 이걸 기준으로 풀어주면 돼. 1번에 regard A as B, A를 B로서 여기다. 우리 계속되는 진보나 진전을 유효한 해결책으로 여깁니다. 계속되는 진보가 좋은 걸로 여긴다는 얘기야. 맞아, 틀려? 왜 틀려, 얘는? 역시 무관이지. 아, 뭐 계속된다는 얘기 나왔어? 일도 없었어. 무관한 거야. prioritizing, 우선순위합니다.
short-term goals, 이렇게 단기간의 목표를 뭐뭐보다 장기간의 비전보다 단기간의 목표를 우선시합니다.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도 없어. 무슨 단기가 어디 나왔어. 아예 무관이야. 이런 게 답으로 보이는 사람은 대충 읽고서 잠깐만. 그럼 저게 측정 가능한 게 이거. 지가 마음대로 연결해버려. 아니야. 3번 mistake A for B. A를 B로 실수하다가 착각하다가 되는 거지. A를 B로 착각하다가 되는 거지. 개인적인 편향을 설립된 이론으로 착각한다. 개인적인 편향이란 말도 없었고 이론 얘기도 없었어. 아예 또 무관한 거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번 substitute, 아까 대신 쓰다였지? 대신 쓰다, 사용하다. A를 대신 사용하는 거야. B 대신.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을. What is meaningful? meaningful은 무슨 말? 의미 있는 것을 대신해서 측정 가능한 걸 대신 쓰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거잖아. 그지? 우리 A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 있다는 얘기는 이거지. 중요한 거, 복잡한 거. 이게 B. 즉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쓰고 있다. 이게 정답이야. 5번에 더 집중합니다. 가능한 위험에 뭐보다? 구체적인 측정보다. 이거는 완전 반대 진술인 거 알겠지? 구체적인 집중에 편향되고 이게 문제야. 이것보다 얘를 더 집중한다? 정반대 진술이 돼. 말도 안 되지. 할 수 있겠니? 이 정도 나오면? 오, 승화 할 수 있겠어? 자, 우선 뒤로 가서 숙제는 딱 두 개만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 우리 42쪽부터 47쪽까지 하면 되는데, 자, 42쪽에는 어떻게 한다? 문장이 있으면 뭐 해라? 우리 끊었지? 끊어야 돼. 동사 찾고 끊어서 밑에 직역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의역이 다 돼 있잖아, 왼쪽에. 그거랑 비교해서 괜찮은지 확인해. 그래서 나름 채점까지 하고 잘 안 된다 싶은 것만 별표를 쳐오거나 표시를 해와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선택하는 거. 어법, 어휘. 이거는 꼭 내가 뭐를 쓰라 그랬니? 답이 A야. 근데 뭐까지 꼭 같이 써라. 그렇지, 근거를 좀 쓰라고. 아직은 너희가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되게 쉬워져. 그럼 확실해지거든. 자리값. 여기는 무슨 자리니까 얘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니까 얘다. 써줘야 돼. 알겠니? 그래 놓고 얘도 만약에 잘 안 된다. 별표해서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되고. 자, 이걸 하는데, 자, 조건이, 만약에 오늘 지문 우리가 3개 했지. 3개 다 하는 게 나는 너무 빡세다. 시간 이거 하는데 막, 40분 걸려요. 하는 친구는 좀 줄어도 괜찮아. 알겠지? 개수를 내가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을 해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많이 힘들다 하는 친구는 개수는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와, 숙제를.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미도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수미도 알겠지? 이렇게 해오고.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보자. 저 뒤로 가면 뭐가 있냐면, 전국 기출 서술형이 있거든? 111페이지. 얘는 딱 한 페이지씩만 나갈 거다. 그래서 111쪽에 서술형도 한번 해오면 돼. 보고서. 해오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너희가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점검을 하겠지, 했는지 안 했는지. 틀려도 좀 해봐.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설은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 서술은 우리가 어법 블랙 라벨을 하던 독해를 하던 무조건 한 페이지씩만 계속 숙제를 이제 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매번 숙제라고 생각해주면 돼. 잠깐만. 요거, 이렇게 두 개야, 간단하게. 그리고 단어는 몇 월 차리니? 7, 8인가? 오늘이 12월 19일. 됐습니다. 단어 점검 받은 사람은 가고, 안 된 사람은 받고 가고.